모르는 분이에요? 네, 누구시죠? 우리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봄바람이라는 책은 우리 고전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고, 그죠? 굉장히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로 계속 익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우리 박상진 선생님이 번역하신 건 원전 자체를 갖다 시 인용이나 이런 거 빠뜨리지 않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10권이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온 출판사가 시공사에서 나왔는데요. 이번에 출판사를 관리해서 10권이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이번에 물신에 우리 버스 안이나 교실에서 제가 계속 소설 얘기를 했는데 산문만 집중해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료가 많으니까 같이 읽으면서 선생님 강의를 모셔듣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수로 모셔듣겠습니다. 교실을 풀어놓으니까 그냥 노는 분위기가 되면 책상도 전부 다 소름하게 이렇게 만들어. 마이크가 없어요? 안 들리는 단계 가능 안 했는데. 예, 가능. 좀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또 되는 성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와가지고 또 서천성하고 운산성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때도 우리 가이드를 해주신 분하고 그때도 한 몇번 그래서 저도 대학생 통역을 해주고 그래서 아마 고향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기사 한 분하고 조그만 버스 마이크 버스에 타고 거의 한 보름 이상 거의 한 달 정도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중국이 우리 60년대 시골보다도 모던 그러니까는 화장실이라 그러면 그 차고가 있는 터미널이 있는데도 화장실도 문짝도 없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아예 그 또랑물에 흐르는 데다가 널판지 2개 놓고 화장실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해는 도시니까 좀 다르겠지. 그리고 아니 좀 다른 정도가 아니라 가지고 그냥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보다도 인구도 뭐 벌써 상해 여기 상주만 해도 더 많고 상해는 뭐 벌써 2배, 3배 되니까. 근데 지금 삼국지 얘기를 왜 하냐면 삼국지 번역하기 전에 제가 서유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역제안을 했습니다. 서유기는 좀 나중에 하고 삼국지를 먼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왜 서유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아까쯤에 이 가이드 차 안에서 그런 얘기 했죠. 뭐 드라마 했을 때 중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률이 올랐던 게 서유기라 그랬죠. 거의 80%가 올랐다 그러는데 그때 저도 어려서부터 서유기를 볼 때 이게 정말 그 동양의 판타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서유기를 꼭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90년대 말까지 서유기 완전히 없었습니다. 근데 다 어린이판, 아동판으로 이렇게 재밌는 데만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놓은 엄청나게 있었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럼 특히 작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때 환타지 소설이 막 지금 유행한 해리포터 있죠. 그게 막 번역이 되던 시기입니다. 90년대 말에. 그래서 이제 서양 환타지만 중요한 거예요. 또 그리스 로마 신화가 한참 또 90년대 말에 유행할 때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중요한 환타지 서유기 이상 서양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왜 이건 안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번역이 안 된 게 있는데 서유기도 안 됐지만은 그 예를 들면 그 레미제라블 대표로 이거 같은 거 재밌는 부분만 슬픈 부분만 뭐 장발
이름을 아예 장반장 그래갖고 이런 것만 있어도 완역은 없었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다 완역이지만은 90년대 말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서기를 했는데 왜 또 그러기도 했지만은 루시인이 책 읽기의 재미를 처음 느낀 게 서유기래요.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가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유기를 번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출판사에서 상지 해달라고. 그래서 상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 한 1년 준비를 하고 번역 기간 한 3년 걸렸는데 하고 나니까 진이 빠져가지고 서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학교까지 쉬면서 했거든요. 학교 강의도 쉬면서까지 했는데 강의가 더 쉽지 번역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학교 돌아가 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루시는 어려서부터 그 산문 같은 거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경우는 중립법도 있고 좀 이렇게 썼지.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는 주로 이 희곡을 희곡 담당 선생님인데 그 한 과목 해갖고는 부학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론을 하게 됐습니다. 문장론 안에가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이제 수필론, 수필창작론 이게 독립된 과목이지만 옛날에는 문장론 안에가 한 단원에 수필 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필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게 됐는데 루시인이 사실은 소설보다도 산문을 더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루시인의 그 소설은 그때까지 읽은 것이라고는 아피정전하고 광인일기밖에 없었는데 뭐 그건 누구나 다 읽었겠죠. 근데 이제 산문은 오히려 읽은 게 없죠. 근데 이러이러이러 자료를 보니까는 엄청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수필 강의하려면은 루시인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루시인을 더 저기를 했고요. 선착을 했습니다. 저기 29페이지. 책으로 요걸 하면은 그 29페이지? 네, 2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루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50페이지로 제가 이제 인문학 강의나 하거나 이제 도서관이나 각 대학에서 이렇게 인문학 강의 초청 가면은 어쩔 때는 루시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딱 해놨어요. 그랬더니는 우리 김은교 선생님이 루시인 문학 게임을 한다고 그래서는 사모는 그러면 제가 한 말씀 해드려도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자료집에다가는 그냥 어느 생각나는 좀 풀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저도 노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좀 크게 빼고 다시 온 거고요. 선생님도 차분하게는 이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서 PPT 페이지에서 관련된 거 근데 이거는 어떻게 저 여기 있구나. 전부 중국말로 해야 돼요. 못 찾겠습니다. 체크. 삼성 무상. 당연히. 또 루시는 찾겠네. 자, 먼저 이거 루시인 선생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아실 거고 또 용산관에서 소설을 소공해서 루시인 자체를 늘 언급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대충 보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이 자료를 써놨죠.
루시는 일단 그 마르크스주의자도 아니고 공산당 당원도 아닙니다. 그 뜻밖이더라고요. 저도 이게 처음에 이게 어디서 보고는 야 어떻게 중국에서 그 공산당 당원도 아니면서 또 좌익 작가 연맹 또 뭐 그때 회장인가 뭔가 했죠. 그런데도 이 공산 당원도 아니요. 그래서 왜냐하면 루시한테는 기본적으로 그 모든 걸 이 비판을 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도 비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원이 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글을 보면은 루신이 쓴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어떤 자연주의 기법을 있는 그대로 거기다 또 비판 의식을 담아가지고 부정권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서로 쓰다 보니까 자연주의 기법으로 썼는데 나중에 이것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다. 근데 자연주의 기법으로 쓴 작가가 루시만 있는 게 아니고 프랑스의 그 발자크 알죠? 발자크가 완당파거든요. 완전히 나폴레옹 추종자고 그랬는데 약간 프랑스의 이 시민들을 전부 뭐 호적을 다 쓰겠다 할 정도로 의욕을 갖고 썼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제 프랑스 사회를 이런 걸 하면은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책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썼는데 자기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리얼리즘 작가가 돼버립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이 자기 그냥 있는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발자크가 참 재밌는 사람이죠. 루시는 별로 재미는 없는 사람이에요. 발자크는 재밌는 사람인 게 발자크가 서책을 냈는데 이 굉장히 잘 팔린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내가 직접 출판을 해서 저기 하면은 돈을 많이 벌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작가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작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많이. 근데 거의가 쫄딱 망해요. 그 생각을 하고 운영하는 경영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발자크는 그냥 그 당시에 인생이랑 이런 것을 고가로 썼단 말이에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자크가 집을 지을 때 빚쟁이들이 오면은 뒤로 도망가게 킹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쓰다가 밖에서 소라소라 소리 나면은 킹문도 얼른 도망가려고 그렇게 하고 발자크 소원이 뭐냐면은 돈 많은 과부를 만나서 내 빚을 청산하는 거지. 발자크 소원이었죠. 그러니까 만나긴 만났는데 얼마 안 돼서 발자크 자기가 죽었죠. 죽은 이유도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하루에 5-60잔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자크 묘기명예가 뭐 3만 잔 커피를 마시고 뭐 누워있다 뭐 그렇게 써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5-6잔도 아니고 5-60잔 먹으면 그건 죽어야지. 안 죽고 버티면 그 사람이 아니지. 근데 하여간 자연주의 기법으로 썼는데 프랑스 사회를 이해를 해야 되는 그 당시 이해를 해야 되는 사실주의 작가가 되어버려요. 루시도 어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자연주의란 말은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모호한 다들 지금 칭송 위주로만 저기 하니까 특히 중국에서 나중에 태동이 공산당 당원도 아니고 마르크스주의자도 아닌데도 루시를 지켜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루시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초기 자연주의 작가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는 루시는 전문 연구자가 아니니까 단지 창작자로서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자연주의 일단 루시님께서 봉건주의하고 제일 싫어했던 것이 봉건주의 유산 또는 침략주의 이거 두 개는 아주 철저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뭐 어제도 우리가 루신 저기도 생가나 이런 데 가봤지만 정말 잘 살았죠. 루신 옆에 있는 추군 처음에는 추군집만 가봐도 야 굉장하다고 그랬는데
아 루신 집을 가보니까 축은 지금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 살았는데 어찌됐든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과거에 저기 하려고 부정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루신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들 봉건주의 유산으로 보였다. 또 하나는 그 아버지가 또 몰락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병 나왔는데 그때 이제 늘 그 한의원 가서 참 황당하죠. 그 루신 사본의 소설에 나오죠. 약에 나오죠. 뭐 교미 중인 귀뚜라미를 먹여야 된다. 또는 뭐 3년 이상 서리를 맞은 옥수수인가 옥수수인가 뭔가를 구해와라. 이런 식으로 참 황당한 그런 것이 저기였죠. 한의사가 처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리적으로는 일본에 갔을 때 한약이 아니라 양의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그런 것이 아닌가. 다들 그렇게 다 갖다 붙이죠. 근데 한 번 더 루시는 어디 글에 보면 좀 그런 것도 있지만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테스트도 있지만은 또 의학을 공부하는 것이 일본 그 명치유신 저기 다들 선진 의학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이래저래 했다. 그것도 루시한테 상당히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여간 봉건주의, 그러니까 할아버지 또 한의학 이런 것들 봉건주의, 또 이 부인 주안 있죠. 주안 학번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몰라도 하여간 결혼하고 사흘 만인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죠. 근데 약간 전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구습에 붙들려 있다. 전적은 여러 사람들이 다 비판했지만 추군도 일찌감치 전적을 안 했죠. 근데 누구죠? 최원배죠. 그 독일에 유학 갔다 와서 루시 상대 그 양반도 어디 보면은 제일 먼저 여성들 저기 하는 것이 교육시키고 전조 풀자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좀 깨인 사람들은 다들 여성 인권 중에서 첫째를 전조 그거를 다들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루시도 그랬고 추군도 그랬고 최원배도 그랬고 그래서 다 전조 풀자. 그래서 그게 그 여자들의 현실적으로는 좀 구속하는 것이지만 상징적으로도 여자를 구속하는 봉건제의 유습으로 받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쭉 이 자료를 쭉 읽어보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이 수필을 쓰는 산문적이니까 왜 루시이 산문을 썼는가 요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루시는 그 유명한 소설은 물론 광인얘기 중국 근대 문학을 저기 처음 하려면 광인얘기부터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우리한테도 알려진 게 광인얘기하고 압수정년은 잘 알려졌죠. 그렇지만 사실 소설은 33편인가밖에 안 되죠. 중편 하나에다가 압수정년 하나 나머지는 다 단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작가는 수필집은 엄청 많죠. 왜 이렇게 수필에 편차가 생겼는가? 제가 거기에 나옵니다. 수필이나 에세이 할 때 주로 작가분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 섞인 잡이죠. 잡은 소재를 무엇으로 해도 괜찮다. 근데 그 다음에 이 감은 느낌감이죠. 느낌을 바로 적을 수 좋다. 그래서 이 작가문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좀 덥네요. 저 저번에 좀 벗었는데